예, 안녕하십니까. 2022 B+랩 B+ 헬스케어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를 통해 저희 회사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정운재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각 파트별 담당자분께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인 정운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ed Healthcare Intelligent Data B+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은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도 되게 더운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실지 정말 몰랐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여러 귀빈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B+랩 데모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B+랩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중한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B+랩은 2017년도에 부민병원의 사내 벤처로 창립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챗봇 방식의 AI 문진을 개발하였으며 이런 문진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 질환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디아파 1.0을 런칭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에 대한 정보, 병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메디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차 의료기관용 스마트 문진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부민병원 EMR과 연동하여 진료 예약 및 기록 조회를 하는 어디아파 2.0을 런칭하였습니다. 또한 안면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인 병원에 특화된 B-Face를 개발하여 병원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아파 3.0이 런칭 준비 중입니다. 자체 클라우드 기반의 EMR을 탑재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어디아파 3.0을 올 9월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커넥트와 헬스케어 데이터, 이 두 가지 단어로 저희 회사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AI 문진, 메디컬 플랫폼인 어디아파, 하이브리드 케어 클리닉인 헬스티 플레저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소비자들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중한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스노우메시티, 오목, NLP 같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표준화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로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결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플랫폼 기업 데이터와 문진으로 향후 테크와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여 B+랩은 수많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부민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자 미래의학연구소 및 B+랩 R&D 파트를 맡고 있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헬스케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즉 연결성 있고 온전하고 가치 있는 의료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커넥트에 대해 정은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는 데이터가 실제 우리의 치료까지 연결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헬스케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B+랩이 이러한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고 말이 많습니다, 요새. 데이터는 미래의 먹거리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떠들썩합니다. 도대체 데이터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작년 말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회사 오라클이 미국 2위의 EMR 회사 서너를 28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6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인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분야는 이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치열하게 경쟁 중인 분야입니다. 여기에 오라클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M&A로 EMR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헬스웨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인데요.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개인 건강 정보, 공공기관 정보 등이 모두 모이는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들 탐을 내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의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EMR 진료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료 기록을 분석하려고 보니 막상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숫자 형식과 문자 형식도 혼재돼 있고 실시간 저부터라고 오타도 있고 그리고 영어와 한글이 혼용돼 있고 그리고 물음표도 있고 목 디스크라는 표준되지 않은 의료 용어도 있고 TTH라는 통일되지 않은 약가 과마다 TTH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증치료와의 증상과 아까 전해온 진단과 치료 계획과 앞으로의 평가 등이 모두 다 혼재되어 있어서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통계 분석도 불가능하고 데이터 공유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의사들에게 표준화된 형식에 맞춰서 진료 기록을 써주세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의사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사실 저도 잘 맞춰서 안 씁니다. 여기 의사들도 보면 다 팔짱 끼거나 장갑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됩니다. 이거라고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입니다. 즉 데이터가 많다고 해도 데이터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분석해봐도 형편없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의료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데이터가 정제되고 표준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으면 그저 많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럼 앞서 소개드린 오라클이 이런 쓰레기 데이터들을 36조 주고 인수한 걸까요? 오라클이 서너를 잘못 인수해서 탈인한 걸까요? 실제로 냉소적인 시각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OMO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의 약자로 전 세계 의료 커먼 데이터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환자의 정보를 어떠한 구조에 맞춰서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즉 복잡한 의료 정보의 저장 표준이 바로 OMOP입니다. 또한 수면헤드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표준 용어 책으로서 고혈압이라는 용어의 표준 코드가 정해져 있고 이는 단순히 고혈압에 대한 코드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 질환의 일종이고 순환기계 질환의 일종이고 혈압이 이상이 있는 질환이고 혈압이 올라간 질환이고 전체 순환기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세계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의학 용어 체계입니다. 왼쪽이 기존 EMR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저희 B+랩은 앞서 말씀드렸던 OMOP, 수노메드시티 등을 활용하여 보이는 바와 같이 주호소, 형면역의 유발인자, 발병시기, 양상, 악화인자, 그리고 현재 신체 검진, 요소 등을 나눠서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국제 영어 표준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코드화하여 저장되게 됩니다. 즉 이는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만드는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소중한 의료 정보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하였던 자료들을 통계,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구조화 표준화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환자의 의무 기록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뒤져서 하나하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구조화 표준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 바로 B+랩에서 개발한 스마트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스마트 이그제미네이션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알고리즘이 선별한 의학적으로 질문들을 하게 되며 이러한 질문들과 답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스네메드시티 등의 국제 표준 체계에 따라 구조화, 표준화되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미리 진료에 필요한 질문과 답을 이미 표준화,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의사 환자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의료 데이터의 질을 매우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B+랩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조화, 표준화해서 모았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조화, 표준화한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 스크리닝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심근경색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나이나 성별, 심장 스텐트 여부,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혈압, 그리고 심전도 수치와 같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지 하지 않을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이 기존 심근경색 알고리즘에 저희 B+랩의 스마트 이그제미네이션을 결합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4단계로 typical, atypical, non-angina pain, asymptomatic이라는 오하게 분류되어 있던 항목들을 자세히 알고리즘을 통하여 더욱 정교하게 분류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민감도, 특이도 92.3%, 88.2%로 기존 예측 모델보다 굉장히 향상된 뛰어난 예측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환자 수가 많지 않고 기존의 저희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여 과적합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바로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가 기존 예측 모델과 결합한다면 예측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B+랩은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화 표준화를 했고 이것을 활용하여 기존 예측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B+랩은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물론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의가 하기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The Art of Diagnosis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일종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한번 보면 각종 논문이나 통계, 의학 논문들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 과거력, 과거 의무 기록, 의사의 진찰, 피검사, 영상검사들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사도 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방법을 저희는 AI에서 찾을 겁니다. 뉴턴의 사고는 만류인력의 법칙이었고 스티브 잡스의 사고는 아이폰이었습니다. B+랩의 사고는 바로 AI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B+랩이 현재 개발 중인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을 통하여 진단 알고리즘을 더 고도화할 것입니다. 둘째로 스네메드시티 등의 체계화된 계층 정보를 컴퓨터에 학습시켜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방법인 온톨로지를 적용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배가 아프리라는 것을 당연히 추측할 수 있지만 기계는
위는 배에 속하는 것이고 배에 속하는 기관이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학습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정형화된 문진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나 의사의 기록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바꾸기 위한 작업인 NLP 자연화 처리 기술 또한 연구할 것입니다. 물론 AI가 아직 만능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테슬라조차도 아직 굉장히 어이없는 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AI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미 학습된 정보가 없다면 굉장히 엉뚱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AI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B+랩은 초기에는 신중하게 기존의 문헌,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로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AI의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B+랩은 5G 엣지 컴퓨팅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프로젝트라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5개년 총 사업비 약 204억 정도의 정부 과제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동형 병원을 구축하여서 도서 지원 및 재난 상황에서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총 19개 기관 15종의 의료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매우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서 B+랩도 그간의 연구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랩은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첫 프로세스인 문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시 저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양질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데이터로 시작해서 합병증 스크리닝, 질환의 진단, 추후에는 치료 방법 결정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은 물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B+랩은 그동안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차근차근 정제해서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약하여 데이터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B+랩은 다른 헬스케어 기업은 가지지 못한 매우 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 그룹을 포함하여 협력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미래의학 연구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오목과 스노메디시티 등을 활용하여 구조화, 표준화하고 더 나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AI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B+랩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환자들이 더 건강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랩은 커넥트라는 저희의 모토처럼 환자와 병원과 연구소를, 그리고 연구소 환자를 연결해주는 혁신적인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랩 서비스 운영팀 배현입니다. 저는 B+랩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메디컬 플랫폼 어디아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션에서 저희 김재원 선생님께서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비플러스랩은 이 데이터를 사용자와 연결하는 커넥션 툴로 세포 방식의 AI 문진이 적용된 어디아파 1.0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1차 의료기관용 스마트 문진이 탑재된 2.0을 거쳐서 비대면 진료 솔루션이 적용된 3.0에 이르기까지 어디아파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내 손안의 주치 어디아파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AI 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 내 손안의 주치 어디아파 ICT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금 의료 영역에서의 변화는 아직까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손안의 핸드폰으로 문진부터 병원 안내, 진료, 처방, 실손보험 청구까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여기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어디아파를 소개합니다. 어디아파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의료 영역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의사와 환자의 의료 장벽을 낮추는 플랫폼입니다. 어디아파는 진료의 질이 향상되게 도와주는 독자적 기술인 AI 닥터를 사용합니다. 먼저 환자는 AI 닥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예상 질병과 진료과를 확인, 이에 맞는 병원을 위치 기반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AI 닥터의 문진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어디아파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전용 EMR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되며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비대면 치료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과정에서 활용되는 환자의 의료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강력한 보안 능력을 통해 안전하게 교류됩니다. 이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데이터를 미리 알고 더욱 효율적으로 치료하며 환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디아파는 진료 후 약 처방과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완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증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AI 닥터의 문진,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보험 청구 및 약 배송 등 일련의 과정들이 비플러스랩의 어디아파와 전용 EMR을 통해서 환자에게 물 흐르듯이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 데이터들은 국제 표준에 맞추어 표준화, 구조화되어 쌓이게 됨으로써 추후 강력한 의료 데이터 분석에 소중한 기반이 됩니다. 비플러스랩은 어디아파와 자체 비대면 전용 EMR의 강력한 시너지를 통하여 단순히 일회성 진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상담, 교육, 모니터링까지 포괄하는 통합 환자 케어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병원과 환자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기술의 힘, 혁신을 통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비플러스랩 어디아파. 영상에 소개된 많은 텍스트 중에 어디아파의 핵심 강점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아파는 비대면 진료 전용 화상 솔루션 적용으로 마치 의료진이 내 눈앞에 있는 듯한 생생한 화면으로 내 집 안방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아파의 가장 큰 장점인 스마트 문진 적용으로 비대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진료 시간을 오롯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진에게는 진료 업무의 효율, 그리고 환자에게는 의료 접근성의 효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이후에 발행되는 처방전, 그리고 현직 의약품 추천서는 어디아파 앱에서 안전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통해서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국내, 중국,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서비스국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아파의 핵심 기술력으로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물리적 거리에 제한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어디아파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지만
대면 진료와 수술까지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현지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와 검사를 받고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에 귀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면 진료와 수술까지 받고 출국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현지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다는 다수의 후기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디아파는 전문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약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받는 등 국가 정책에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기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운영 경험과 좋은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현지 약품 리스트를 활용한 현지 의약품 추천서 발급과 약 배송 서비스 제공, 외국인 환자 일치, 현지 하이브리드 클리닉과의 연계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넘어서 어디아파만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년 후인 2024년 57만 명, 4년 후인 2026년 505만 명까지 MAU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디아파의 성장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플러스 랩에서 EMR을 개발하고 있는 심형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고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 EMR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EMR의 이름을 아카이브라고 정했는데 왜 아카이브라는 이름이 적용되는지는 뒤에 내용을 아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EMR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EMR이 지금 어떻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 태동은 1990년대 초반에 실제로 보험 청구와 진료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전달하는 OCS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다들 아시는 2000년대 닷컴 버블 시대를 거치면서 이커머스가 발전하다 보니까 의료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팍스와 EMR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다들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 AI, 빅데이터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EMR의 다양한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홈헬스케어, 텔레메디신, 그리고 EHR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빅버스랩은 EMR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EMR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EMR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많은 EMR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앞서 저희 김재영 저희 이사님께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아마 많이 드렸을 겁니다. 사실 잘 정제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빅데이터와 AI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미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AI와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의 실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에서는 이걸 사용해서 정밀 의료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밀 의료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금의 EMR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병원은 몇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좋은 EMR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연구까지 연결해서 빅데이터와 AI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는 개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중소병원에서 쓰고 있는 EMR들은 사실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로 우리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화되고 클라우드 기반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MR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EMR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EMR 아카이브는 그래서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 구조화된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AI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환자를 편하게 의료진이 만날 수 있도록 시미니스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TV 리모컨 키면 TV 켜지듯이 저희 어디아파이과 저희 EMR을 통해서 정말로 편하게 어려움 없이 누구나 심플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EMR을 구성을 했습니다. 잠깐 저희가 만든 EMR의 데모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디 아파를 통해 예약한 환자들은 하단에 대기 환자의 명단이 뜹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해당 환자를 선택을 하면 또한 어디 아파를 통해서 전달된 환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정보들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보면서 저희 클라우드 EMR을 통해서 환자가 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도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그 의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EHR의 개념까지도 저희가 향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저렇게 정형화된 서식과 비정형 서식을 다 쓸 수 있도록 서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실제로 구조화된 메디컬 레코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온라인 채팅을 켜서 화상으로 환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시고요. 진단을 할 때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라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진단은 다 KCD 기반으로 일단 진단명을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처방을 하게 되시는데 이때는 이미 많은 EMR에서 흔히 쓰고 있는 방식 그대로 약속 처방을 통해서 처방을 내시거나 또는 필요한 처방을 검색해서 처방을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익숙한 UI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어진 처방들을 리뷰하시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계시다면 뭐 일수를 수정하신다든지 용법을 지정해서 내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부분은 저희가 구조화된 기록 때문에 저렇게 정형화된 서식이 아니고 프리텍스트 형태로 밀더라도 저희가 온토로지 기반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사실 MD 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온토로지 기반으로 환자에게 기록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기록 내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해시태그가 붙어서 나중에 손쉽게 검색하거나 저 구문들을 나누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EMR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진께서 자유롭게 내가 좀 자유롭게 쓰고 싶은 내용은 프리텍스트로 일단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병행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자에게 진료 완료를 하시면은 진료가 다 끝나시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EMR 아카이브를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프로젝트 전체가. 근데 최근의 추세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헬스케어는 이제 치료의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의 케어로 그 중심축이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크놀로지는 이미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EMR은 그럴까요? 아직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EMR 아카이브는 제가 유일비라는 표현을 땄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실제로 이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부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B+랩의 R&D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의 하이브리드 케어 클리닉 헬시 플레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말에 이제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MZ 세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좋은 약은 입에도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건강해질 수 있는 저희 하이브리드 케어 클리닉이 바로 헬시 플레저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헬스케어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케어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이브리드 케어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케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헬스,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헬스의 시작은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텔레헬스를 이미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던 텔레헬스가 코비드-19라는 기폭제를 만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텔레헬스,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와 이제 기존의 대면 의료는 물과 기름처럼 아직 섞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케어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융합해서 경계 없이 물 흐르듯이 연속성 있는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고혈압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재진을 보고 혈압약을 리필합니다. 이렇게 현재 버추얼 케어에서는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케어에서 고혈압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원격으로 혈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교육과 관리를 집에서 받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재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해야 되는 고혈압 검진을 위해서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필요한 검사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연결된 헬스케어 흐름에서는 환자의 아웃컴이 향상되고 환자의 편의가 증가하고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 비용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케어는 헬스케어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헬스케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케어를 하이브리드 클리닉 헬시 플레저를 통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리닉은 의료 현장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의 헬시 플레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케어 클리닉으로 두 가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시 플레저 오피스, 다른 하나는 헬시 플레저 홈입니다. 헬시 플레저 오피스는 비교적 젊은 직장인들에게 하이브리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고 있는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헬시 플레저 홈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하이브리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델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최선의 하이브리드 케어 솔루션을 찾아서 최적화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모델을 들고 저희는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케어 클리닉을 만들어 놓고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어디 아파를 설치하라고 해서 진료 현장과 일상생활이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케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모델에 맞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 오피스에서는 직장인들의 니즈가 높은 비만 관리 솔루션, 피로 극복 솔루션, 수면 솔루션, 그리고 헬시 플레저 홈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만성 질환 케어 솔루션, 파워 에이징 솔루션, 그리고 근골격계 재활 솔루션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의 핵심은 각각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헬스케어 코칭 시스템입니다. 건강관리 코치가 대면과 비대면의 환자 케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하고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김정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B+ 랩의 코어는 데이터와 AI입니다. 하이브리드 케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개인 건강 기록은
데이터 구조화, 표준화를 통해서 완결성 있고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AI 기술력을 통해서 현재는 사람을 기반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케어 솔루션을 AI 기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9월 론칭을 위해서 준비 중인 헬스 플레저 오피스 1호점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편안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헬스 플레저라는 타이틀에 맞게 재미있는 공간, 계속 있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룹 케어를 위한 공간, 그 다음에 피로 솔루션을 위한 공간,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 배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론칭 예정인 헬스 플레저 홈 1호점의 계획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그룹 운동 공간, 파워에이징을 위한 VR 치매 훈련 체험존, 근골격계 재활을 위한 공간,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사실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 정말 좋은데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도입한 코칭 시스템을 확장성 있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휴먼 드리븐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휴먼 터치는 유지하면서도 맞춤 코칭을 제공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테크 드리븐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솔루션, 특히 헬스 플레저 홈의 만성질환 솔루션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완결성 있고 지속성 있는 데이터 수집으로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확장 계획입니다. 헬스 플레저 오피스 1호점 더존 클리닉을 시작으로 업무지구 클리닉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헬스 플레저 홈은 1호점 부민 클리닉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클리닉들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헬스 플레저 글로벌로 베트남 등지의 해외 현지 하이브리드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디아파 에코시스템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Be the first successful hybrid care 모델,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행사는 여기서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잠시 그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10분 후에 저희가 10시 40, 지금 43분이라서 53분에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커피 준비되어 있으니까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